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회로 네 번째 복습을 하겠고요. 자, 네 번째 시간에는 3장 교류 전력과 4장 상호 유도 회로에 대한 파트를 복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3장은 교류 전력에 대한 파트고요. 자, 우리가 직류에서도 전력을 봤어요. 전력은 전력량의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또는 전압과 전류의 곱이다. 자, 근데 우리가 직류일 때는 자, 저항만의 회로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전력밖에 안 나오지만 우리가 교류를 넘어오면 저항뿐 아니라 L과 C, 리액턴스 값, 그 다음 저항과 리액턴스의 합성인 임피던스 값을 보다 보니까 교류를 넘어왔을 때 전력은 총 3가지 전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가지 전력을 봐야 되고요. 첫 번째, 저항에 소비되는 전력, 단위는 와트라는 단위를 쓰는 전력이 있고요. 이거를 유효 전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항에 소비되는 전력, 유효 전력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리액턴스에 축적되는 전력, 이거를 PR, 기호는 바뀔 수 있지만 단위는 바라는 단위를 쓰는 전력이 있어요. 이거는 무효 전력. 그 다음 저항과 리액턴스의 합성인 임피던스가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합성인 전력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PA, 단위는 볼트 암페어라는 단위를 쓰는 피상 전력. 이 3가지를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때 유효, 무효, 피상 전력은 어떻게 하느냐? 자, 유효 전력은요, 전압과 전류의 곱에 역류를 곱해 주시면 이게 유효 전력이 되고요. 자, 무효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에 사인 세타, 무효를 곱해 주시면 무효 전력. 그 다음 피상 전력은 단위 보시면 볼트 암페어죠.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곱을 그냥 구해 주시면 이게 피상 전력이 됩니다. 자, 근데 이때 피상 전력이라는 거는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합성인데, 자, 우리가 저항이 실수고 리액턴스는 허수죠. 그러니까 각각과 관계되는 전력도 저항과 관계되는 전력인 유효 전력도 실수가 되고요. 리액턴스와 관계되는 무효 전력도 뭐가 되느냐? 허수에 대한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피상 전력은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복소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자, 이건 기본식이고요. 우리가 문제를 보다 보면 자, 이 교류 전력이 나오면 직렬에 대한 게 많이 나와요. 그럼 직류에선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류의 제곱에 저항값을 곱해 주시면 유효 전력, 그 다음 전류의 제곱에 리액턴스 값을 곱해 주시면 이게 무효 전력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를 보다 보면 저항과 리액턴스와 전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이때 유효, 무효 전력을 구하라 하면요. 자, 이 전류라는 거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이고, 임피던스라는 거는 루트한서 저항과 리액턴스를 제곱으로 더한 값과 같기 때문에, 자, 정리를 하면 R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 제곱, V 제곱이 전류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에 다시 한번 저항값을 곱해 주시면 유효 전력, R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 제곱, 전압의 제곱에 리액턴스 값을 다시 한번 곱해주면 이게 무효 전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피상 전력은 자, 임피던스 값을 곱해도 되지만 될 수 있으면 유효 전력, 무효 전력을 구한 다음 루트 안에서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제곱으로 더해주세요. 자, 이게 교류 전력에 대한 3가지 전력을 봤고요. 자, 그 다음 4장에는 상호 유도회로죠. 그래서 상호 유도회로라는 거는 유도성 리액턴스인 합성 인덕턴스에 대한 파트입니다. 자, 그럼 합성 인덕턴스를 구하라 할 때, 자, 먼저 구별하실 게 직렬이냐 병렬이냐 먼저 구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직렬일 때, 병렬일 때, 자, 구별을 해 주는데, 일단 이 유도회로가 되면, 자,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을 해서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나머지 손가락 방향으로 자속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인덕턴스에 전류가 흐르면 나머지 손가락 방향으로 자속이 생기다 보니까 그 자속, 자개가 상대편에 영향을 주게 돼요. 자,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 값이 나오는데 일단은 두 개가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상호라는 건 2개 이상이 필요하겠죠. 2개가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면요, 합성 저항처럼 구해주세요. 그래서 직렬일 때 합성 저항은 그냥 더했죠. 그럼 마찬가지로 자,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 때 합성 인덕턴스는 그냥 더해 주시면 되고, 자, 병렬일 때는
합성저항 밑은 더하고 위는 곱했죠. 그럼 병렬에서 합성 인덕턴스 마찬가지로 서로 영향받지 않는다 하면 밑은 더하고 위는 곱한 값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서로 영향을 받으면 상호 인덕턴스라는 값이 나오고요. 자, 이 상호 인덕턴스는 L1이 L2에, 반대로 L2가 L1에 영향을 주는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상호 인덕턴스는 K. 자, 여기서 K라는 건 결합계수를 나타내고요. 결합계수에 루트 L1과 L2의 곱을 해주는데, 자, 그럼 서로 영향을 받다 보면 점이 찍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뭐 직렬만 보면, 자, 직렬에서 두 개의 인덕턴스가 있을 때 같은 방향에 점이 찍혀 있다 하면 이 접속을 가동 접속이라고 하고요. 자, 이 점의 방향이 서로 다른 방향에 찍혀 있으면 이 접속을 무슨 접속이냐냐? 차동 접속이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동 접속을 하면 무슨 값을 구할 수 있냐면 합성 인덕턴스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차동 접속을 하면 합성 인덕턴스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서로 영향을 받는다 하면요, 이 상호 인덕턴스를 해주는데, 이 상호 인덕턴스는 L1이 L2에, L2가 L1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항상 두 개가 존재를 해요. 두 개가 존재를 하고요. 자, 이때 가동이란 거는 최대값을 구하기 때문에 이 값을, 이 m을 더해 주시면 되고요. 자, 차동 접속은 최소값을 구하기 때문에 이 em을 어떻게 했냐? 빼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 상호 유도회로인 합성 인덕턴스를 구하라 할 때, 자, 직렬일 때 L1 플러스 L2를 해주시고, 가동 접속일 때는 플러스 2m, 차동 접속일 때는 어떻게 해준다? 마이너스 2m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럼 병렬도 마찬가지로 가동, 차동이 있고요. 자, 병렬에서 점이 같은 방향에 찍혀 있으면 가동, 다른 방향에 찍혀 있으면 마찬가지로 차동 접속이 되고요. 자, 이때 병렬에서 서로 영향을 받는다 하면요, 일단은 위에 마이너스 m제곱을 붙여주세요. 자, 마이너스 n제곱을 붙인 상태에서, 자, 이 병렬선 반대라고 기억을 하셔도 돼요. 우리가 가동일 때 플러스, 차동일 때 마이너스가 붙는다면, 자, 병렬일 때는 반대로 이 m을 분모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m을 어떻게 해주냐? 가동일 때는 빼주시고, 차동일 때는 어떻게 해준다? 더한 값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사전 같은 경우 상호 유도 회로를 구하라. 자, 그러면 직렬, 병렬 구별해 주시고, 가동 접속인지 차동 접속인지 구별을 하셔가지고 합성 인덕턴스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네 번째 시간에 대한 복습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